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25시. 오늘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맡았던 사건들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에 이면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죠. 5일장 귀가 여성 살해 사건부터 살펴볼 텐데 유족들이 결심 공판일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 법원 앞에 그날 섰습니다. 피고인에게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끝난 뒤였는데요. 네. 이날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그리고 강도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또 유족들이 검찰을 향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족들은 CCTV 영상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공소장에 잘못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족들이 지적하는 것은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흉기로 찔렀다는 공소장 내용입니다. 유족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경 전 공소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가 양산을 휘두르며 계속 저항을 하자 흉기로 찔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KBS가 최초 보도한 사건 현장 CCTV와 공소장을 비교해 봤는데요. 공소장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밭으로 떨어지기 전 이미 양산을 놓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굴러떨어진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CCTV 영상과 다르다고 유족 측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CCTV 증거 영상도 있는데 뭐 언뜻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거 검찰은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네, 검찰 측은 서면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서면 답변을 보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족 측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유족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이를 반영해서 재판 중에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기자의 질의서를 받고 난 뒤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공판을 얼마 전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5일장 귀가 여성 살해 사건 선고기일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사법 절차상 이렇게 공소장의 오류가 바로잡히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잘못 작성하고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55살 택시 운전사 홍창생 할아버지 사연입니다. 홍 할아버지는 집 앞마당에서 개를 기르다가 3년 전 50대 남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홍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는 이유인데요. 네. 할아버지는 당시 개 목줄을 채워놨었고 고소한 남성이 오히려 집에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은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도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이상한 항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장 판결 주문에 징역 1년이라고 적혀 있던 겁니다. 네. 검찰에서 잘못 기입한 건데 재판 용어가 생소했던 홍 할아버지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홍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당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봐서 우리 변호인 앞에 물어봤죠.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게 실수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결국은 대법원까지 짊어져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 대법원에서는 아예 그걸 읽어보지도 안 하고 피고인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딱 그 말밖에 안 했어요. 홍 할아버지는 당시 검찰이 항소장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이미 지난해에 저와의 통화에서 항소장 오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고도 이를 홍 할아버지에게 알려서 바로잡지를 않았던 겁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할아버지는 당시 후두암을
후두암으로 수술도 받고 암투병 중이었는데요. 네네. 재판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죽고 싶다는 말까지도 기자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 할아버지가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진짜로 잘못했다면 기소해야죠. 처벌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기소시켜서 2년 7개월한 세월을 내가 불적 삼했습니다. 그때도 암수를 받고 와서 지금 같으면 진짜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검찰에서 반드시 뭐 사과만 올 줄 알았어요. 하할 줄 알았어요. 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 나를 아니 우습게 본 거죠. 뭐 경찰이 없어도 안 되고 검찰이 없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뭐라고 또 하던가요? 네, 검찰은 항소장에 적혀 있는 1심 판결 주문은 잘못됐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다만 재판 기록상 오기임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제도 되지 않았고 심리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오타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장에 잘못 기재된 뒤 사실 알고 난 뒤에 조직 내에서 대처나 업무 과실에 대한 문책이 있었는지는 답변 주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항소장 오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최근까지 이의 제기가 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검찰은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장기간 고통을 겪은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검찰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구속영장도 없이 사실상 구금된 사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성범죄 중국인 사건입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 A씨는 중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넉 달 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A씨에게 출국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발부된 구속영장도 없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사실상 구금이 시작된 겁니다. 2심 재판에서 A씨가 한 말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다시 출국 정지를 당해서 갇혀 지내며 폐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고요. 네. 또 A씨는 10달 가까이 중국에 돈을 보내지 못해 이대로 계속 갇혀 있게 되면 아버지와 제가 죽게 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나서야 넉 달간의 사실상 구금을 마치고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죄인데 구속영장 없는 사실상 구금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가요? 네, 제주지검은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검찰은 강력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출국 정지를 하는 건 당연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통상의 보호 조치 기간보다 다소 길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확정 전이라도 출국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